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가 대세 상승장인가요? 혹은 거품 낀 아파트 가격 이제부터 하락한다고 보시나요? 올 연말 집값 이렇게 됩니다.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고부자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키워드를 몇 개를 뽑아 보면은 대출 규제, 이게 이제 키워드가 하나 되겠죠.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이제 좌우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금리 인하. 세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KBS 보도 내용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1% 감소, 전국 주택 거래도 11.2%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아파트 사겠다더니 소식 끊어졌어요. 대출 절벽에 매물 급증. 자, 이제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느냐? 근데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잡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막으면은 전세 끼고 사는 거거든요. 자,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7월 거래량이 서울이 9,500건에서 지금 7,600건으로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또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30,079건에서 25,366건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 감안하면은 상승폭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집값을 잡는데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OECD 기준 주택 수를 보면은 350에서 360가구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 보면은 450가구에서 650가구 사이예요.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미고요. 주택 공급 실적이 그러면은 얼마나 되느냐? 주택 공급이 많이 돼야지만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이 다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4, 5년, 7, 8년 뒤에도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값이라는 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따라서 집값이 주춤할 수 있고 또 떨어질 수는 있지만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리, 이거 중요하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금리와 공급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난달에 0.5%포인트 50bp 금리를 인하했죠. 그런데 11월에 또 B컷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B컷을 지금 단행을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기준금리 3.5%에서 이거를 베이비컷으로 갈지 B컷으로 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동향 보고서에 따르면은 0.25%포인트 금리를 내릴 때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0.43%포인트 상승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83%포인트 오른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거를 참고하면은 금리가 인하되면 한국은행에서도 분명히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월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낼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할 건데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현재 지금 시장이 대세 상승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아직 대세 상승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대세 상승이 되려면은 제주부터 서울까지 집값이 쭉 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물량도 쭉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국민은행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월간 증감률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만 올라요. 지방하고 5개 광역시는 아직도 마이너스 0.02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분양 물량도 국가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7월 말 현재 71,822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대세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컷이 경제 침체 신호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물론 B컷을 선제적으로 단행하면은 경제가 향후 미래에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다는 거잖아요. IMF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는데 어땠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꼭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없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IMF 때는 그렇게 경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5.25%였는데 코로나 때는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자, 경제도 안 좋고 금리가 낮으면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가 높으면은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집을 안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 연말 하반기 집값은 거래량이나 상승폭은 줄어들 수 있어도 가격은 우상향 방향을 향해 있을 것이다. 거기도 어디만? 서울 수도권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